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에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 하천 사업이 최종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멈춰섰던 부전천 복원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칼을 갈아주고 고장난 우산을 고쳐주는 서비스를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아파트 단지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장읍 동암항이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 도심형 어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낙후된 기반 시설이 개선됐고 수산물 판매장 운영을 위한 주민 공동체가 꾸려졌습니다. 23일 부산에선 4,73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8명이며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환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을 갈아주거나 고장난 우산을 고칠 곳이 없어 버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불편도 불편이지만 자원 낭비도 문제인데요.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쇠를 가는 소리로 가득한 행정복지센터.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에 1차로 칼날을 간 뒤 숫돌에 갈자 무뎌졌던 날이 살아납니다. 동구에서 시행 중인 칼갈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 내 12개 동을 돌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을 무료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돈을 주고 칼을 갈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는 걸 착안해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칼이 안 들면은 방법이 없어요. 눈도 침침하고 그러는데 갈아주시니까 너무너무 좋고 집에 가서 쓰기가 너무 좋아요. 집 주변에 갈 데가 없고 집에서도 솔직히 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도까지 해서 통 4개 가져요. 한켠에는 고장난 우산을 수리하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우산은 작은 고장만 나도 쓰기에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에 아깝지만 막상 수리할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산을 수리하고 칼을 갈아주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로 보이지만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면 절로 힘이 납니다. 딱 내 조건에 맞는 일이죠. 앉아서 할 수 있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우산을 고쳐줬을 때 상당히 고맙다 할 때 제가 보람을 느끼죠. 지난 10월 시작된 서비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전까지 버렸던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자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는 높이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삼복도로 위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찾아가는 그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동구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도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영암 F1 경주장이 요즘은 지역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경주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췄는데요. 자동차 경주장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자동차 경주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싱카의 짜릿한 속도 경쟁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과거엔 관중석에서 경기를 즐겼다면 요즘은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직접 주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점차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는 모터스포츠의 세계,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경주용 도로 서킷.
이 서킷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용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이론 교육을 거쳐 필기와 실기 시험까지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취득의 첫 번째 관문인 필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자동차를 몰고 실기 시험에 도전해 볼 텐데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서킷 도전 처음이라서 참 떨리는데 네. 잘 타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서킷을 체험하시기 전에는 첫 번째로 안전이고요. 안전하게 빠르고 재밌게 타시면 되는데 일단 서킷 타실 때는 그 레코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서킷을 타실 때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가상의 실선이 있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타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서킷 주행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헬멧은 물론이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방염 장갑과 부츠 착용이 필수입니다. 경추 보호 장치인 4점식 벨트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일단 주행이 시작되면 피트로드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제한 속도는 60km, 과속은 금물입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 채로 서킷에 진입해야 하고 좌측 실선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행 과정에선 가상의 선을 따라가야만 주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너링은 거기를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코너를 펼쳐서 간다. 직선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코너를 펼쳐서 네. 앞서 트랙 지도를 보고 왔는데도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고 서킷을 주행하다 보면 어느새 체커기가 발령되는데 이건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한 바퀴를 더 돌아 주행을 마무리할 땐 반드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켠 채로 피트로드에 진입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자율주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실기시험과 달리 실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를 자랑합니다. 저속으로 달리면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행을 마친 뒤엔 안전하게 피트인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라이선스 취득에 이어서 자율주행까지 마쳤습니다. 눈과 귀로만 즐기던 모터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본 건데요. 일반 도로와는 달리 꽤 속도감이 느껴졌고요. 이 커브를 돌 때도 중력감 때문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기장이 현재 국내엔 4곳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고정민이었습니다. (23일) 0시 기준 부산은 4,73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28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56.3%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환자 2명이 사망했으며 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4,610명입니다.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부전천 보건사업 등이 포함된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 사업이 최종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전천과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신청하고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부전천, 동천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은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 사업을 발굴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경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시는 낙동강 주변은 자연 친화적 휴식 하천으로 조성하고 동천, 부전천은 공원 조성과 하천 복원 등을 추진합니다. 시가 신청한 사업비는 3,040억 원으로 환경부와 부산시가 각각 50% 부담할 예정이며 2025년 착공해 203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택시업계 수입 감소 등 부산 택시업계의 급속한 경영 악화에 따른 대책을 찾기 위한 회의가 부산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택시발전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부산시 의회와 부산시, 양택시조합 이사장, 부산 택시노조 대표 등이 참석해 택시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택시요금 인상과 택시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 감면 또는 지원뿐 아니라 택시 전반에 대한 용역 예산을 반영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2003년부터 진행해온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 대한 해저 지형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원의 우리나라 연안 해역 조사 결과 섬이 많이 분포돼 있는 남해안은 섬과 섬 사이 수로골이 다양하게 발달돼 있었고 동해안은 연안에서 조금만 나가도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국립해양조사원은 선박의 통항량이 많고 어업 활동이 활발한 서해안과 남해안 연안에 항해 위험물이 다수 분포돼 이번 조사를 통해 신규 발견한 암초와 침선 등 항해 위험물 959건을 해도에 수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읍 동암항이 도심형 어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서인데요.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부산 최초로 동암항이 선정됐고 낙후된 기반 시설이 개선됐습니다. 윤병문 기장군 해양수산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18년에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된 이후 최근에 이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네, 동암어촌 뉴딜 300 사업은 부산시 최초로 2018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방비 합쳐서 78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고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무량장 신설, 보행도로 개선, 시푸드 존 조성, 마을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서 어촌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됐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업 내용 중에 저희들이 신설된 물량장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푸드 존을 조성하였고 기장 바다를 좀 만끽할 수 있는 해안길 보행 연결 사업도 조성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특색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동암항 주변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한 수산관광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장이 조성됐다는 점이 눈길이 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일단 마을에서는 지금 시푸드 존을 운영할 사업 주체로 제 마을 주민이 공동체인 동암항 협동조합을 지난 10월 달에 설립을 기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 수산물을 이용해서 레시피를 지금 몇 가지 개발을 했고 또 추가적인 레시피 개발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또 선보일 예정인데 마을의 어떤 경제적인 자리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시푸드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어촌 마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심형 어항으로 탈바꿈한 동암항 소식에 대해서 윤병문 기장군 해양수산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산시가 루마니아 대표단을 부산으로 초청해 부산시와 루마니아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과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루마니아 대표단은 이온 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 의장을 비롯해 총리, 상하원 공동국가안보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정재계 고위급 유력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과 루마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콘스탄차 간의 협력 확대, 부산 지역 기업의 루마니아 진출 등을 논의하고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